안녕하세요. 큐트 심사입니다. 오늘은 교재 89페이지 지난 시간 대기대순환에 이어서 뭐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류. 자, 해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닷물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단순한 바닷물의 흐름이 아니라 대기대순환에 의해 1년 내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해류의 종류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뭐다? 바닷물의 수평적 흐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으로 흐르는 표층 해류라는 놈이 있고요. 반면 연직, 수직 방향으로의 흐름인 뭐가 있다? 심층 해류가 있습니다. 표층 해류와 심층 해류. 자, 물론 지구과학 원 과정에서는요, 물론 수능 문제 등장하는 얘기는 심층 해류는 잘 안 나오고요. 주로 표층 해류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할 텐데, 뭐 나온 김에 어렵지 않은 얘기인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심층 해류, 위아래 바닷물이 섞이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뭐요? 밀도 차에 의해 위아래가 섞이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교재 오른쪽 그림 보시면 심층 해류, 저런 꼴이 심층 해류구나라는 정도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주 테마가 되는 바로 표층 해류는 뭐 때문에 나타나니? 그래. 바로 뭐 때문에요? 바람에 의해. 바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 함은 1년 내도록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인 대기, 대순환에 의해 지속적으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표층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층 해류. 자, 또 표층 해류는 바람 말고요.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자, 조금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해수면 높이 차이에 의한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경사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지? 경사류도 뭐다? 표층 해류의 원인. 한쪽 바닷물이 높고요. 한쪽 바닷물의 해수면 높이가 낮다라면 높고 낮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닷물이 흘러가는 현상. 얘도 어디다? 표층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표층 해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교재 89페이지 가운데 해류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니? 한류와 난류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그지? 한류와 난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난류와 한류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난류와 한류. 자, 여기서 말하는 난류와 한류라는 것은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 난류,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한류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난류가요, 어디에서? 저위도,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많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의 바닷물의 흐름을 난류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의 바닷물의 흐름을 뭐라고 하자? 한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듬뿍 머금은 바닷물의 흐름인지 그렇지 않은 바닷물의 흐름인지에 따라서 난류와 한류로 구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시피 이처럼 난류와 한류, 수온은 누가 높겠니? 난류가 수온이 높게 나타날 테고요. 한류가 어떻더라? 수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러면 수온 얘기가 나오면 좀 더 이런 얘기 또 한다, 그지? 뭐에 관한 얘기? 염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염분. 자, 수온 때문에 염분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뜻한 바닷물과 차가운 바닷물 중에서 염분은 누가 큽니까? 염분이 뭐지? 염분이 뭐예요? 쉽게 말해 바닷물의 농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지? 염분의 정확한 정의는 우리 중등과정에 이미 배웠습니다. 뭐다? 해수 1kg 중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 뭐라고 합니까? 염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염분 같은 경우는 농도긴 합니다만은 천분율이라는 단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퍼밀이라는 단위를 사용했었지. 자, 그래서 뭐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수온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라면 염류가 누가 잘 녹아요? 따뜻한 바닷물이 소금이 잘 녹겠지, 그지? 그 결과요, 염분이 크게 나타나고요, 염분이 작게 나타나게 되겠다.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소금이 어디 잘 녹니?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테고요. 자, 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수온 때문이기도 한데 바로 뭐 때문에? 뭐 얘기하자? 용존 산소량에 관한 얘기를 할까요? 용존 산소. 자,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난류가 클까요? 한류가 클까요?
자, 이건 결국 뭐에 관한 얘기다?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얘기다. 그지? 기체의 용해도에 관한 얘기 있고요. 기체의 용해도는 뭐 떠올려라요? 시원한 콜라랑 따뜻한 콜라. 콜라가 톡 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산화탄소 기체. 기체가 잘 녹으면요, 톡 쏘는 탄산이 강하게 되겠지. 차가운 콜라, 따뜻한 콜라. 어느 게 기체가 잘 녹아요? 차가운 거. 따라서 오히려 염분과 반대로 용존산소량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닷물이 용존산소가 많이 녹아 있겠고요. 난류가 적게 녹아 있어요. 또 아울러. 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무방하다. 뭐에 관한 얘기? 영양염류에 관한 얘기. 영양염류. 자, 요게 영양염류에 관한 얘기, 자세한 얘기는 저기 수질오염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뭐 영양염류라는 거 말 그대로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들 중에서 생물들이 먹기 좋은 것들, 영양소로 쓰일 수 있는 것들 얘기하는 건데, 산소가 풍부한 곳과 풍부하지 않은 곳이 있다라면 어디가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니? 산소가 많은 곳이 살기 좋겠죠. 그래서 산소가 많은 곳에 영양염류가 많고 산소가 적은 곳에 영양염류가 적어요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물론 용존산소랑 영양염류는 밀접한 관계가 없어.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없는데 됐고, 우리는 뭐다? 산소가 많은 거니까 생물이 살기 좋아요? 그러면 영양염류도 많은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겁니다. 수능에서는. 됐습니까? 자, 또 아울러 뭐 난류와 한류가 나온다라면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바닷물의 투명도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투명도. 투명도가 뭐요? 말 그대로 바닷물이 투명하냐 안 투명하냐라는 얘기인데, 자, 가까운 인천 바다랑 저기 남해안에 있는 제주도 바다 중에 어디가 예뻐? 제주도 바다가 이쁘지, 그지? 제주도 바다랑 동남아시아 바다 어디가 더 이쁘니? 특히나 요즘 뭐 나는 다른 것보다 풍경이 멋져가지고 자주 가끔 보는데, 정글의 법칙? 이런데 열대 해양에 가가지고 보면 어떠냐? 위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바닷바닥이 다 보이지, 그지? 투명한 바다랑 그렇지 않은 바다 어디가 예쁘니? 당연히 투명한 바다가 이쁘단 말이야. 우리 수권책 보세요. 책 표지 보면 책 표지 뜯어버린 사람도 있긴 하다만, 표지를 보시면 뭐니? 에메랄드 빛바다. 투명하지, 그지? 얘가 난류야, 한류야? 바로 뭐다? 난류. 투명도가 큰 게요, 난류가 되겠고, 투명도가 작은 게 한류가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난류, 한류 특징들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표층해류에 관한 얘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재 89페이지 아래 이제 본격적인 뭐에 관한 얘기, 해류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표층해류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래. 대기, 대순환 때문에. 자, 이렇게 위도별로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이 어느 바다니? 어느 바다예요? 여기 뭐 있냐? 하와이 섬이 있는 걸로 봐서 태평양 바다가 되겠다. 자, 얘가 얼마니? 위도 0도 뭐가 된다? 적도가 되겠고요. 북위 30도, 북위 60도, 남위 30도, 남위 60도까지.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극순환, 페렐순환, 헤들리순환. 이 중에 직접순환은 뭐였다? 극순환과 헤들리순환이 있었지. 특히나 헤들리순환 같은 경우는요, 위도 0도 부근은 뭐다? 열적순환. 태양 복선의 도달량이 많아서요, 직접 가열에 의해 뭐 일어났다? 상승기류. 그래, 그래서 위도 0도 지역이 뭐였니? 저압대에 해당하는 거였고요. 상대적으로 태양 복선의 도달량이 많은 적도 부근보다는 고압대인 위도 30도 구역이 뭐다? 사막이 더 잘 발달해. 또 게다가 위도 60도는 뭐니? 저압대. 온대적에 만들어지는 한대전선대다. 이런 얘기 됐었죠. 반면 위도 90도는 어떻습니까? 직접순환, 직접 냉각에 의해 하강기류가 발달하는 고압대에 해당하는 꼴이야. 기억납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고압대가 되겠고요. 저압대가 된다라면 자, 기본적으로 0도. 자, 캡틴도 여기 나와 있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을 일일이 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구과학은 어떻게? 수능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달달을 외우지 않더라도요, 최소한 암기할 부분을 줄여주자고. 위도 0도 부분이 저기압인 거니까 수렴 때, 발산 때 공기가 수렴할 거야. 그치? 그럼 잘은 몰라도 어떻게 해요?
고압대에서 저압대로 바람이 이렇게 불 테고 이렇게 불 테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바람이 불어요? 그치만 지구 자전에 의해 뭘 받아? 전향력을 받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뭐가 부니? 북동 무역풍이 불게 될 거야. 그지? 반면 30도랑 60도 같은 경우는 얘가 고압되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갔어? 여기도 마찬가지 30도, 6도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건데 전향력에 의해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겠죠. 뭐라 불러요? 편서풍이라 불러. 자, 위도 60도와 극지방 사이에서도요. 고압대, 저압대로서 바람이 남아야 되는 건데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어요. 극동풍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떠올려 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풍향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 반면 남반구 같은 경우도요. 고압대에서 저압대 불대. 조심할 거는 남반구는 전향력이 진행 방향의 왼쪽 이렇게 불게 될 텐 거니까 뭐가 보니? 남동 무역풍이 불게 되겠고요. 30도에서 60도로 바람이 불어가야 될 텐데 진행 방향이 어느 쪽? 왼쪽으로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뭐다? 편서풍이 나타나겠고요. 얘가 저압대라 바람이 모여들어야 되고 얘가 고압대라 바람이 고에서 저로 불어야 되는 건데 어느 쪽? 진행 방향의 왼쪽 이렇게 부는 게 바로 뭐다? 마찬가지 극동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오는 쪽이 전부 다 뭐다? 이렇게 서쪽이 되겠고 이쪽을 뭐라고 하자? 이렇게 동쪽이라고 둔다라면 자,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 북동무역풍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 꼴이란 얘기야. 대체적으로 바람이요 이렇게 불게 되는 꼴이고 반면 30도랑 60도 사이에서는요 무슨 바람? 편서풍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꼴이란 얘기라고. 그 결과 표층해류는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지구대기 대순환의 영향을 받아. 그래, 위도 0도와 30도 사이에서는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이 나타난다는 얘기. 자, 그래서 우리는 얘 같은 경우를요 뭐라고 하자? 적도의 북쪽에 흐르는 해류 뭐라고 불러요? 북적도 해류라고 합니다. 북적도 해류. 반면 위도 30도와 60도 사이에서는요 뭐다? 편서풍에 의해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닷물도 마찬가지 서에서 동으로 일정한 흐름을 갖게 된다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 태평양의 북쪽, 북태평양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적도 해류랑 북태평양 해류가 뭐에 의해 지구대기 대순환인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 흐르게 된다라면 보세요. 이렇게 흐르던 북적도 해류가 쭉 지나가다가 어디 부딪혀? 유라시아 대륙에 부딪히게 되지. 그 결과 갈 데가 없어요? 부딪혀 갈 데가 없어요? 어떻게 되니? 이렇게 바닷물이 북상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빨갛게 그려놓은 얘 같은 경우는 해류가 흐르다가 대륙에 부딪혀 어디에요? 커다란 태양의 어느 쪽? 서쪽 경계선에서 부딪혀가지고 북상하게 되겠죠. 이렇게 북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서로 다른 위도를 흐르게 되는 뭐가 된다? 난류에 해당하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난류가 바로 뭡니까? 그 이름도 유명하신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다. 반면 북태평양 해류도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다 보니까 뭘 만나? 아메리카 대륙과 부딪혀 갈 데가 없네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게 되는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 해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해류를 뭐라고 하자?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해류. 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여기 북태평양 부근에서 일어나는 해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남반구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남반구 같은 경우는 남동무역풍. 바람이 전반적으로 동풍 계열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한 바닷물의 흐름이 나타날 텐데 얘를 뭐라고 하자?
적도의 남쪽, 남적도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적도 해류. 또 우리 이건 뭐 3단원의 엘니뇨 라니 할 때 자주 등장한 놈이겠죠? 남적도 해류, 남동무역풍. 남동무역풍에 의해 남적도 해류가 흘러.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반면 30도랑 60도 사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편서풍에 의해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불게 됨으로 인해 해류가 흐르는데 얘는 재밌어. 편서풍에 의해 해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그지? 흐르는데 북반구랑은 다르게 남반구에는요 대륙이 많지가 않지기지. 따라서 바닷물이 어떻게 대륙과 부딪히지 않고요 쭉쭉쭉 흘러가. 어떻게 올라?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다 돌게끔.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남극 부근을 순환하는 해류야 남극순환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요 남적도 해류가 흐르다가 어디 부딪혀? 오세아니아 대륙에 부딪힌 결과 적도 부근 저위도에서요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가 생겨.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놈일 테니까 뭐다? 난류가 되겠고요. 이 난류를 우리는 뭐라 하자?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반면 남극순환류도 이렇게 대륙에 부딪히지 않고 흐르는 놈이 있는 반면 남아메리카 대륙에 이렇게 부딪혀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놈이 있거든.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페루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페루라는 나라랑도 친해져야죠.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뭐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뭐다? 아열대 순환. 수능 문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해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정리할 때 뭐도 정리하셔야 되냐 하면 그래요. 지금 두 개 그려놓은 게 뭐라고요? 아열대 순환이라고 얘기했는데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 해류의 흐름이요? 그래,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반면 남반구의 아열대 순환은 무슨 방향? 그래요,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정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 여기 한번 보자. 뭔 얘기를 할 거냐면요.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대륙과 부딪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쿠로시오 해류, 난류가 있는 반면에 어떤 흐름도 있니? 이렇게 바닷물이 흘러가는 조그만 흐름도 있다고. 마찬가지 남적도 해류도요. 오세아니아 대륙과 부딪혀 난류가 만들어진 거 아울러 이렇게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도 있다고요. 자, 이제 뭐가 등장하느냐? 그 이름도 유명하신 뭐다? 요렇게 적도 부근에서요 어떻게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의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이러한 바닷물의 흐름이 있죠. 얘를 뭐라고 하자? 우리는 적도 반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도 반류. 자, 이쪽에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해수면 높이 차이에 의한 경사류라고 얘기했었죠? 이게 바로 뭐다? 대표적인 예가요? 그래, 적도 반류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적도 반류. 자, 적도 반류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봐봐. 이렇게 바닷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원래는 어떻더라? 원래는 얘네 해수면이 이렇게 일정했거든. 태평양의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렇지만 뭐가 흘러요? 이렇게 북적도 해류가 흐르게 되겠고요. 또 마찬가지 뭐도 흐르니? 남적도 해류도 이렇게 흐름으로 인해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무역풍이요? 동에서 서로 일정하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다? 이렇게 해수면에 높이 차이가 생겨버린 거야. 이렇게 해수면 높이 차이가 생겨버려. 자, 다시 한번. 원래 해수면이 이렇게 나란하게 나타나야 되는 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 또 아울러 뭐의 영향도 받아?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바닷물이 어느 쪽? 서쪽 해안으로 쏠려버리게 된다고. 그 결과 봐봐. 이렇게 얘랑 얘 높이차가 발생함으로 인해 자연은 이러한 불균형을 못 봐. 따라서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서쪽 해안에서요, 동쪽 해안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요? 적도 반류.
해수면 높이자에 흐르는 해류 또는 경사류라 불리는 적도반류가 발생한다는 얘기까지. 정리되겠습니까?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에 반하는 적도반류. 됐습니까?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 적도반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이 적도반류도요 시간이 지났더니 어떻게 돼? 대륙에 부딪히게 되겠지. 그 결과 이렇게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를 향해 돌아간다고. 그 결과 위에 나와 있던 커다란 해류의 순환인 아열대 순환, 남반구에서 커다란 아열대 순환 말고요 뭐도 만들어졌니? 여기 봐봐. 적도반류와 북적도 해류를 끼고 있는 조그만 바닷물에 이러한 흐름이 있죠. 얘를 뭐라고 하자? 적도 부근에서 일어나는 열대순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대순환. 자, 아열대순환, 열대순환. 자, 북반구에서 열대순환은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의 열대순환은 시계 방향이 되겠다. 자, 그래서 대기대순환도 마찬가지. 적도를 기준으로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무슨 꼴? 대칭꼴이었잖아요, 그지? 마찬가지 대기대순환에 만들어진 해류 같은 경우도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와 남반구가 뭐다? 대칭꼴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캡틴이 좀 욕심을 내가지고요 주로 이제 수능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거는 태평양의 해류, 표층 해류가 주로 나오는 건데 좀 욕심을 내요. 어디? 여기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어디입니까? 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 무슨 바다? 대서양. 대서양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판의 경계 대서양 중앙해령. 자, 지도랑 오늘이 이미 친해졌었지,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교재 그림 없습니다. 알아서 정리하셔요. 언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마찬가지 30도랑 60도 편서풍.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마찬가지요. 이렇게 바닷물에 일정한 흐름이 나타나겠지. 이렇게 위도 30도랑 60도 사이. 얘를 뭐라고 하니? 커다란 대서양의 북쪽 북대서양 해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 여기 0도랑 30도 사이 북동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 얘를 뭐라고 하자? 마찬가지요. 북적도 해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 남반구에서도요. 남동무역풍에 의해 뭐가 흘러? 이렇게 흐를 테니까 뭐가 되겠다? 남적도 해류가 흐르게 될 테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가 되냐? 이렇게 흐르는 뭐 만들어져? 남극순환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면 태평양도 그렇고요. 대서양도 그렇고 잘 봐봐. 얘랑 얘 같은 경우 위도 0도와 30도 사이의 남반구, 북반구 같은 경우는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 공통인 건데 뭐 때문에 만들어져? 무역풍 때문에 만들어져. 다시 한번 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를 우리는 뭐라 부르자? 적도 해류라고 부릅니다. 적도 해류. 무역풍이라는 대기대순환에 의해 흐르는 해류, 적도 해류라고 불러요. 반면 여기 위도 30도랑 60도 사이에서는요. 뭐 때문에 흐르니? 뭐 때문에 흘러요? 그래. 편서풍에 의해 바닷물에 일정한 표층 해류가 만들어지는 건데 편서풍에 의한 해류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서풍 피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둘 다가 적도 해류들 두 가지랑 서풍 피류 두 가지 전부 다가 뭐다? 대기대순환에 의해 만들어지는 해류. 됐습니까? 자, 대서양에 있어서는 뭐 요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북적도 해류가 흐르다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어디로 가? 북반구로 흐르는 난류가 만들어지죠. 이 난류가 바로 어디 부근 흐르니? 여기 나라가 어디 나라니? 멕시코. 그래요. 멕시코 부근을 흐르는 해류, 멕시코 해류, 북반구 아열대 순환의 난류가 되겠네. 반면 여기 이렇게 흐르는 해류도 발생한대요. 여기 이렇게 흐르는 해류도 발생하는데 자, 얘는 뭐다? 북반구 아열대 순환의 동쪽 해안 경계선에 나타나는 한류. 얘를 뭐라고 하니? 카나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카나리아 해류. 반면 자, 캡틴이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남반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저위도에서요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만들어지겠다. 어디 지나냐?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지나죠. 브라질 해류가 되겠고 남반구 아열대 순환에 서쪽의 한경계선에 흐르는 뭐다? 난류가 되겠다. 반면 여기 이렇게 흐르는 해류 한류가 되겠죠. 얘가 뭐다요? 벵겔라 해류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대서양에서도 대기대순환 같은 대기대순환의 영향에 의해 표층해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서양, 북대서양의 아열대순환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 되겠고요. 남대서양의 아열대순환 반시계 방향 태평양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최대한 여러분 암기할 요소를 줄여주기 위해 생성 원리와 아울러 아주 조곤조곤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 흐르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적도 부근에 흐르는 게 뭐 흐르니? 적도 반류가 흐른다는 건 당연한 얘기겠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신다면 캡틴 교재 89페이지 충분히 정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정리할게요. 자, 이어서 우리는 표층해류에 관한 얘기 그리고 여기는 적도 반류까지 설명이 끝났고요. 이제는 우리는 무슨 얘기를 또 한번 해볼 거냐? 무슨 얘기를 한번 해볼 거냐 하면 자, 캡틴 교재 90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90페이지를 펴보시면 뭐 나와 있니? 적도 반류. 또 뭐 적도 반류는 뭐다? 경사류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뭐 있냐? 적도 해류라고 나와 있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에 의해? 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를 뭐라 불러? 적도 해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편서풍에 의해 부는 해류를 뭐라 부르니? 편서풍에 부는 해류를요? 서풍 피류라고 얘기했었죠. 정리가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편서풍에 의해 흐르는 뭐다요?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또는 남극순환류를 뭐라고요? 서풍 피류라고 부를 수 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90페이지 나와 있는 게 뭐에 관한 얘기? 그래, 경계류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네. 경계류. 자, 경계류가 뭔 말이냐? 말 그대로 커다란 대양이 있다라면 대양과 대륙 사이에 경계에 흐르는 해류를 뭐라고 하자? 경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경계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누는 거냐? 자, 보자. 커다란 대양의 서쪽에 흐르는 해류. 서안 경계류가 되겠고요. 커다란 대양의 동쪽에 흐르는 해류. 뭐라 불러? 동안 경계류. 됐습니까? 됐어요? 동안 경계류를 보는 순간 캡틴 얼굴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동안, 여기 말한 동안은 그게 아니다, 그지? 이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안은 뭐니? 동쪽 해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비웃지 마세요. 빵 터지셔야 됩니다. 비웃으면 안 됩니다. 되냐?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 자, 근데 이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를 적어 놓을 때 캡틴이 어떻게 적어 놨냐? 빨갛게, 파랗게 적어 놨지.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교재 해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서안 경계류, 그래. 자, 머릿속에 떠올리셔도 좋겠고요. 서안 경계류는 어떤 게 있냐? 라는 얘기인 건데 북태평양의 서쪽 해안 경계류 뭐 있냐?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고요. 남태평양의 서쪽 해안에 흐르는 경계류는 뭐가 되겠니?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되겠죠. 지도 확인되나요? 또 북대서양의 서안 경계류는 뭐니? 멕시코 해류가 있겠고요. 남대서양의 서안 경계류는 뭐 있냐? 브라질 해류가 있죠. 그러고 봤더니 얘 네 개가 전부 다 뭐니? 그래 눈치채셨나요? 전부 다 뭐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뭐다? 난류에 해당하는구나. 오, 그딴 얘기는 동안 경계류는 뭐 뻔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동안 경계류는요 전부 다 뭐에 해당하니?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에 해당한다는 얘기. 뭐다요? 자, 북태평양에 있는 동안 경계류 뭐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해류. 남태평양의
동안경계류, 페루 해류가 있겠고요. 반면 북대서양의 동안경계류, 카나리아 해류, 다음 남대서양의 동안경계류, 벵겔라 해류까지. 뭐 주로 나오는 거는 뭐다? 쿠로시오랑 동태평양, 캘리포니아랑 페루 해류가 문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서안경계류, 동안경계류는 난류와 한류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을 텐 거니까. 그래. 여기 나와 있는 얘가 뭐다요? 요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는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난류가요, 그대로 특징을 갖게 되겠다는 얘기까지. 서안경계류, 동안경계류 수온이 누가 높니? 그래요. 난류인 서안경계류가 높아요. 용존산소량은요, 동안경계류가 높아요. 그러면 물고기가 살기 좋은 건 어디니? 영양염류가 풍부한 한류인 동안경계류가 될 거예요. 라는 얘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와 아울러 지금 여기 서안경계류, 동안경계류를 얘기하는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자. 아까 전에 적도 반류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남적도 해류,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맞지? 흐르는 건데 이쪽으로 바닷물이 많이 쏠려. 또 아울러요. 자, 볼까? 물을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물이 있다라면 지구는 어느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관성에 의해, 물의 정지 관성에 의해 바닷물 어디로 쏠려?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게 될 텐 거니까 바닷물이요?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 결국엔 여기 나와 있는 대양의 서쪽과 동쪽을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가 나? 물의 양이 많고요, 적고요. 물의 양이 차이가 난다고. 근데 어쨌든 얘네들은 뭐 해야 되니?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 건데, 아열대 순환은 일어나는 건데, 문제는 서안경계류와 동안경계류, 물의 양이 누가 많아요? 서안경계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해수가 이동하는 양은 서안경계류가 많겠니? 동안경계류가 많겠니? 물의 양이 누가 많아요? 서안경계류가 많아. 얘가 해수 이동량이 크겠고요, 얘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자, 미안합니다. 캡틴 교재에는 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캡틴이 좀 욕심내서 얘기하는 거니까 알아서 예쁘게 정리를 하도록 하셔요. 해수 이동량. 자,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어떤 꼴이냐면 봐봐. 이렇게 뭐 있다? 남쪽도 해류가 흐르고요, 북쪽도 해류가 흐르는데 보다 많은 물의 양이 어디 있다? 서쪽 해안에 있고 적은 물의 양이 동쪽 해안에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해수 이동량이 많고 적은데, 이동량이 크고 작은데, 그러면 그만큼 이동량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바닷물에 흐르는 속도, 유속은 어떻겠냐? 누가 빠를 수밖에 없니? 당연히 서안경계류가 빠를 수밖에 없겠고요. 얘가 어떻다? 느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볼게요. 서안경계류는 난류인데 어떻게 해요? 쏴하고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미안. 요렇게 그리면 아니 되겠고요. 어떻게? 쏘리. 얘가 뭐냐? 이게 북쪽도 남쪽도 해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하고, 여기도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는 뭐가 흐르니?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겠고요. 여기에서는요, 마찬가지 편서풍에 의해 남극순환류가 이렇게 흐르게 될 텐데 문제는 얘는 물이 쏠려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거고요. 얘는 물이 이쪽으로 치우쳐 덜 쏠려 있어. 게다가 천천히 이런단 말이야. 그 결과 어떤 현상도 일어나느냐? 해류에 뭐가 달라져? 폭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봐봐. 얘네들은요, 서안경계류는, 난류는 이렇게 좁은 상태에서 쏴하고 물의 양이 빨리 이동한다라면 상대적으로 동쪽 같은 경우는 어떠냐? 물의 양이 적은 데다가 어떻게 해요? 천천히 이렇게 이동하는 꼴이래. 이해됩니까? 따라서 해류의 폭이요, 서안경계류가 어떻게 나타나? 좁게 나타나고요, 동안경계류가 넓게 나타나요. 또 아울러 해류의 폭이 좁아.
보다 많은 물의 양이 이동해야 되는데 해류의 폭이 좁다라는 거는 당연히 어떻게 해류의 뭐도요? 깊이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보다 많은 물의 양이 좁은 폭을 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해류의 폭이 깊고요. 얘는 어떻더라? 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그림대로 나타내보자라면 싹 지워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난류인 서안경계류는 봐봐 이렇게 좁은 곳을 이렇게 지나가는 꼴이라면 폭이 어떻게 해요? 좁고요. 깊이가 이렇게 깊게 나타난다는 얘기라고. 반면 동안경계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넓게 지나가는 반면 깊이가 어떠니? 이렇게 얕게 나타난다는 얘기. 이해됩니까? 그럼 당연히 그림으로만 보더라도요. 얘랑 이동하는 물의 양이 누가 많니? 얘가 많고요. 얘가 적을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얘는 폭이 넓지만 얘는 폭이 좁고요. 수심이 깊고요. 얕을 수밖에 없다. 서안경계류, 동안경계류의 특징까지. 정리되겠습니까? 정리될까요? 자, 다음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또 한번 해봐야 될까 하면 자, 수능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요. 뭘 많이 묻는 거니? 얘를 많이 물어. 뭐다? 표층 수온에 관한 얘기를 많이 묻는다고. 표층 수온. 자,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을 그려보자라면 이렇게 흐르는 게 뭐다? 북적도 해류. 이렇게 흐르는 게 뭐다? 북태평양 해류. 또 게다가 이렇게 흐르는 게 뭐가 되겠니? 쿠로시오 해류가 되겠고요. 이렇게 흐르는 게 뭐니? 캘리포니아 해류가 될 거야. 그래서 북태평양, 북반구 아열대 순환, 시계 방향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잘 봐봐라. 표층 수온을 따질 때 저위도랑 고위도를 비교하면 수온이 누가 높겠니? 다시 한번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라고 둔다라면 1번과 2번 중에 수온이 누가 높아? 얘가 뭐랬어?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쿠로시오, 캘리포니아 해류라면 당연히 누가 높겠냐? 태양 복사 에너지 도달량이 많은 저위도가 온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이게 돼 안 돼? 또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볼까요? 난류와 한류를 비교하자라면 난류와 한류를 비교할 때는 수온이 누가 높니? 봐봐. 얘가 3번. 얘가 4번이라고 두자라면 3번과 4번 중에 누가 수온이 높겠냐? 당연히 난류가 수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근데 실제 수능 문제에서는 뭘 묻냐면 잘 봐요. 여기 나오는 지점, 여기 X라는 지점과 여기 Y 지점을 물어. X랑 Y 중에서는 수온이 누가 높을까요? X, Y. 여기 지점은 X, 여기 지점은 Y. 여기 지점은 X. 누가 높겠냐? 분명 X는 뭡니까? 난류야. Y는요? 한류란 말이야. 한류, 난류를 따지자면 X가 높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는 뭡니까? X는요? Y보다 어디에 있니? 고위도에 위치하고 Y가 한류지만 저위도에 위치한단 말이야. 캡틴이 질문한 의도는 알겠죠? 자, X가 높다, Y가 높다? X가 높다. Y가 높다. 난 몰라. 오늘은 내가 손을 드나봐라. 자, 결국 뭔 얘기냐? 저위도, 고위도, 위도의 영향이 큰 거니? 아니면 난류, 한류의 영향이 큰 거니? 라고 묻는 거라고. 근데 수온을 측정해 봤더니 X보다는요? Y가 더 크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다? 얘가 한류인데도 불구하고 수온이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보다 저위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다? 그래, 수온을 따질 때, 표층 수온을 따질 때는
위도를 우선시해야 되니 난류, 한류를 우선시해야 되니 위도가 우선시라는 얘기라고. 얘가 1번, 그 다음에 동일 위도상에서 다시 한번 한류와 난류 중에 난류가 수온이 높다라는 건 어디까지나 뭐다? 위도가 같다라는 전제하에서나 따질 수 있는 얘기겠구나. 정의됩니까?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서한경계류, 동한경계류와 아울러 뭐까지? 표층 수온에 관한 얘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리할게요. 자, 정리가 잘 됐으리라 믿고요. 이어서 우리는 91페이지. 뭔 얘기가 나오니?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이렇게 멋들어진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어떤 해류가 흘러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보세요. 이렇게 북상하는 커다란 서한경계류, 난류인 뭐가 흐르니?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흐르겠고요. 이러한 쿠로시오 해류가 일부 어떻게 황해로 흘러가고요. 남해 쪽으로 동해로 올라오고요. 스시마 쪽으로도 가고요. 커다란 쿠로시오 해류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라고 표현합니다. 가지지자를 써가지고요. 지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흐르는 황해에 흐르는 난류를 뭐라고 합니까? 황해난류라고 부르겠고요. 스시마섬 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스시마난류라고 부르겠고요. 반면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북상하는 해류를 동해난류가 아니라 동한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영향적 한류는요. 이렇게 러시아 쪽에 내려오는 커다란 해류인 리만 해류가 있고요. 이 리만 해류의 지류인 북한 쪽으로 흐르는 뭐가 있습니까? 북한 한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 동해에 난류와 한류가 만나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많아 좋은 어장으로 쓰일 수 있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니? 조경수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조경수역. 자, 우리나라 동해에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 조경수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떻다요? 물고기 잡기가 좋아요. 또 이러한 조경수역은 여름, 겨울에 따라서 조경수역이 형성되는 지역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된다. 그지? 여름이라면 태양 복사에는 도달량이 많기 때문에 난류와 한류 중에 누가 힘이 세? 난류가 힘이 세서요? 좀 더 치고 올라가. 따라서 조경수역이요? 좀 더 북쪽에 올라가서 형성이 되겠고요. 반면 겨울이라면 한류가 힘이 세. 좀 더 치고 내려와. 조경수역이 어디에? 보다 남쪽에 내려와서 만들어집니다. 까시. 됐습니까? 자, 이 정도 정리하신다면 우리는 뭐다? 대기대순환에 이어 표층해류. 정리가 다 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91페이지 기출문제 변형 두 문제 도전! 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첫 번째. A의 해류.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렇게 위도별로 선을 그어준다라면 0도와 30도는 뭐가 됩니까? 0도와 30도는 무역풍에 의한 적도 해류. 이렇게 만들어지겠고요. 30도랑 6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에 의한 서풍 피류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레 서한경계류인 난류, 동한경계류인 한류까지. 대서양도 마찬가지 서한경계류인 난류와 동한경계류인 한류가 만들어지겠네. 끝났네. 그러면 A의 해류는 편서풍, B의 해류는 무역풍. 그래요. 고위도로의 열송에 가장 많은 해류. 이게 뭔 말이냐? 바로 난류를 이루는 말이지. 따라서 난류 C가 되겠네요. 반면 D에는 북대서양 해류. 아니 D는 뭐라 그랬냐? 카나리아 해류라고 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서풍 피류인 얘가 북대서양 해류가 되겠네. 다음 네 번째. 용존산소량 C랑 D, C가 난류고요. D가 한류니까 용존산소량은요. 한류인 D가 클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표층 유속. 얘는 뭐 묻는 거니? 한류 난류보다는 뭐다? 서한경계류, 동한경계류라는 얘기일 테니까
서한 경계류가 어떠니? 유속이 빨라요? 해류의 폭이 좁아요? 해류의 깊이도 깊어요. 따라서 유속은 C가 빠를 거예요. 다음 A, B, C, D에 나오는 표층수원. 수원이라는 건 닥치고 뭐가 우선? 위도가 우선이라고 얘기했었지. 따라서 B가 제일 온도가 높겠고요. 가장 고위도인 A가 온도가 제일 낮겠으며 동일 위도상에 있는 C와 D 중에서는요. 난류인 C가 온도가 높고 그 다음이 D가 될 거예요. 다음 C의 역의 해류는 서안경계류. 얘는 뭐다요? 편서풍의 흐르는 서풍피류가 아니라 뭐다? 해양과 대륙의 경계에 흐르는 경계류이기 때문에 X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남태평양에 관한 얘기가 되겠네. 남태평양이라면 마찬가지 여기가 위도가 60도. 여기가 뭐다? 대충 30도쯤이라면 무역풍, 남동무역풍에 의해 흐르는 적도해류. 남동무역풍이 되겠고요. 30도랑 60도 사이에 편서풍에 의해 흐르는 해류, 남극순환류가 되겠네. 그러면 자연스레 이쪽이 뭐가 되겠다? 난류인 서안경계류,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되겠고요. 이가 뭐가 되니? 동안경계류, 한류인 페루해류가 되겠네. 게다가 조심해야 될 거는 0도와 30도 사이인 A에는요, 뭐가 흘러? 남적도 해류가 흐르겠지만 딱 적도, 위도 0도인 적도에서 뭐가 흐릅니까? 적도 반류가 흐른다고 해야겠죠. 왜? 북반구 0도와 30도 사이에서도 뭐 흐르니? 북적도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 A는 편서풍대 아니 무역풍대야. 정확하게는 남동무역풍대야. 표층수를 따지자면요. B랑 C, B가요 서안경계류 난류, C가요 동안경계류 한류가 될 테니까 B가 수온이 높겠고요. 이 해역의 해류는 무역풍이니? 아니. 얘는 바람에 의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해수면 높이 차이에 의해 흐르는 경사류가 되겠습니다. 적도 반류. 다음 D에 흐르는 해류는요. 남극순환류 위도 60도 부근일 테니까 서풍피류가 맞겠고요. 마지막 남태평양의 아열대순환.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로써 우리는 해류 정리가 되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해와 아울러 암기가 어느 정도는 병행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류가 정리가 되기 위해서 뭐까지? 대기대순환까지 암기가 되셔야 되겠고요. 자, 이로써 우리는 뭐다? 표층해류, 해류를 마지막으로 대단원, 2단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큐틀 심서입니다.